안녕하십니까. 준산동 Q&A 공부방 동학생입니다. 네, 질문 100건. 오, 많이 하셨네요. 열심히 마무리 중이고. 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기주도로. 이것만 봐도 자기주도 할 능력이 있어요. 성실하고. 자, 지금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공부를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 애들하고, 아니면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애하고. 그쵸?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의 마감률을 보이고 100건인데 하는 정도면 공부 성실하게 잘하는 학생이에요. 자, 물론 대학이나 과별로 커트라인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전제도 딱 다른 거 보면 논리적이에요. 꼭꼭 사교육을 받아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몇 가지 주의점만 얘기를 해주려고. 학교 학습에 열중하고 문제집 풀면 대학 가기가 어려울까요? 가요. 근데 이제 미세한 차이 났을 때 사교육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러냐면 이 자료를 찾아주고, 그죠?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주고 컨설팅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니까.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두 번째로 이제 사교육을 하는 이유가 공부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공부법을 지도받으면서 방향에 따라서 가게 하는 거. 또 요것도 그러면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면 되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시간 하면서 자료도 다 찾을 줄 알고 공부법도 알아. 그럼 세 번째는 이게 혼자 계획하에 차곡차곡 못 나가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계획하고. 근데 이제 계획을 증명하면서 보는 거, 그리고 이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실용적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이제 자료 문제에서 국어 자료는 이제 기출비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 기출비 뭐라고요? 기출비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 검색해서 찾으시고, 영어 자료는 황인영 영어 카페나 아니면 이그젠4U 유료로 가입해서 몇만원 주면, 몇천원 주면 이그젠4U 가면 찾을 수가 있고, 수학 자료는 이게 책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책으로 여기서 찔끔찔끔 뽑지 말고 책으로 사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자습서는 사야 되고, 혼자 과외를 안 하면 평가 문제집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도 사야 되고, 이렇게 자평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만이나 수만이나 학생 가입할 수 있으니까 수만이나 기출비에 들어가서 뽑아가지고 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는. 그러니까 이 자료 보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카페, 자료들이 많은 카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든지 친구들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좋은 카페에 가입을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취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공부법은 점검하고 싶으면 제 유튜브 홈에 보면 공부법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 보고 찾아서 필요한 공부법을 자기 공부법하고 비교하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자기 공부법으로 공부를 한 제 공부법에 보면 재생 채널의 상단 보면 학습 누적 기록부가 있는데, 그 학습 누적 기록부 이걸 꼭 작성을 해서,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학습 누적 기록부 동아샘 이렇게 홈에 들어가서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를 쳐서 이걸 기록한 다음에 이걸 학교 선생님한테 꼭 피드백을 받으세요. 이렇게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고치면 안 돼요 하고 학교에서만 꼭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학습 누적 기록부를 이거를 동아샘 학습 기록부 동아샘 유튜브에다가 학습 누적 기록부 해가지고 이거를 학교 쌤한테 누적 기록부를 받은 다음에 이게 누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학습한 거를 기록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계획도 짜고 뭔가를 해나가면 될 거예요. 계획도 짜고 뭔가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국어 공부를 하실 거면 제 이제 유튜브 홈에 있는 국어
기본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기본적인 인강은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1.5배속으로 듣기 위해서 기본 인강 정도 하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어는 뭐 절대평가니까 어느 정도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비중, 이게 이제 밸런스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생하고 꼭 상담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서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있는 그 수학 중독이나 이지 수학 예제 보고 수학 중독으로 개념 확인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교육 방송이나 뭐 이런 거 따라가서 이것도 교육 방송 보는데,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교육 방송을 보되 유튜브에서 테마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가우스 함수면 가우스 함수 유튜브에 뜨는 걸 쭈르륵 살펴보는, 주말마다 테마 중심으로 정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테마 검색어로 집어넣고. 자, 그런데 일단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수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혼자 사교육 없이 공부를 하는 것은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사교육 받을 시간보다 자기가 더 많이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시를 했을 때 이 틀린 거를 이걸 분석해가지고 이걸 통계를 내가지고 이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분석해서 틀린 거를 어떻게 오류를 이렇게 이제 사교육은 없더라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컨설팅은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컨설팅. 이걸 분석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컨설팅을 하십니까? 아니면 논술을 언제 해야 될 것인가의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나 논수 정시에서의 컨설팅이라든가. 물론 이 컨설팅을 먼저 학교 선생님을 하세요. 학교 선생님. 근데 학교 선생님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 명 선생님한테 이 컨설팅을 하면서 더 전문적인, 요 컨설팅만 더 전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한두 번만 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수시할 때 다른 건 사교육 안 해도 되는데 면접은 사교육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배운 다음에 가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면접.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면접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시 준비할 것도 아니니까 고2, 고2 겨울 방학 때까지는 사교육 없이 진행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쭈루루. 그죠? 그래서 사교육 없이 공부할 때는 첫 번째 가장 원군이 되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자주 질문하면 학교 선생님이, 공교육 선생님이 세특에다가 세부특기상에서 생활기록부에다가 생기부에다 써주거든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한테도 물어봐도 되지만 각 과목 선생님을 잘 활용하면 생기부가 호화찬란해지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료가 있으면 부탁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복사해서 쓰면 나도 대과관계로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정리했던 거를 얘한테 복사해서 돌려주면 되거든요. 이거 내가 요점 정리했는데 같이 보자고. 이런 식으로 학원 다니는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학원에서 나가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떤 과목에 이제 모르는 게 계속 누적이 돼요. 그래서 오답 정리, 제 유튜브 채널에 오답 정리하는 단계도 뭐 한 12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했을 때 이 오답을 어떻게 퍼펙트하게 마무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학생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물론 이 오답 정리도 이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되지만 이 양이 많을 때는 이게 힘들거든요. 이런 거는 몰아가지고 다 정리한 게 있으면 이것들을 뭐 방학 동안에 단기로 한 달 정도 이 오답만 다 해결해주는 과외는 필요해도 보여요. 방학 동안에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주중에는 안 하더라도 오답 정리를 전부 다 해결하면서 요거를 오답 정리를 풀어주면서 요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까지 들어서, 그럼 대학생한테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렇게 뭐 샌드 풀고 개념 원리 풀고 바이블 풀고 그다음에 이제 일품 블랙라면 그다음에 뭐 1등급 만들기 뭐 이런 거 푸는데 이렇게 이제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이때부터는 이게 잘 안 나가지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과외 유혹이 막 빠지거든요. 학원이나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반복해서 내 걸로 스스로 만드는지를 미리 터득해 놓으면 혼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빠르게 나가버리기만 하면 나중에는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한계치가 도달하게 되면 사교육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게 한계치가 돌파가 되면 스스로 이것들을 보는 요령을 터득하면 이제 혼자 하게도 되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아무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게 잘 되고 있으면 과외 안 해도 되거든요. 과외 가는 것보다 아니면 학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잘 되니까. 근데 안 될 때는 이제 학원의 그 유혹이나 과외나 학원을 하더라도 억지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거든요. 그런 거를 덜하게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동아샘 띄고 학습 누적 기록부 이거 쓰면 이렇게 학습 누적 기록부 이렇게 쓰면서 찾아서 그거 보시면 이걸 쓰면 슬럼프에 거의 안 빠지거든요. 애들이 잘 버텨내고 그래서 이걸 꼭 써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평상심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걸 유지를 하시면 그러면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번 이렇게 됐을 때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항상 잘하고 있나? 누구한테 평가를 못 드니까. 그러니까 이 잘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갖는 것도 괜찮고요.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한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제일 잘하면 학교 선생님한테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주도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주도하면 자기의 공부법의 한계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돌파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누군가 말해주면 내 거를 지키되 나한테 쓴소리를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요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숨겨진 이런 것까지 찾아서 이런 게 아닐까 하면서 하나하나 조금 더 발전을 매주 개선하고 매주 발전되는 모습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자기주도 학습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주도 안 되지만 공부를 잘할수록 거의 자기주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도 자기주도를 과외를 안 하고 한 번도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 한두 달 정도 하거나 뭔가를 잠깐 배우거나 이렇게는 하거든요. 효율성을 위해서 너무 바빠지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100% 난 사교육 없이 가겠다 순수하게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 고1, 고2 때 이렇게 혼자 공부할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효율성의 문제니까 내가 사교육을 받아서 이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을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사교육 나는 하나도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법으로 내가 정한 방법으로 사교육하는 것은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교육 없이 대학 가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답변 드렸습니다. 대전 둔산동 동아쌤입니다.